매주 화요일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좀 꾸물꾸물한데 변호사님 보니까 화사해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헤어스타일도 좀 달라지시고 그래서 훨씬 화사해진 마음으로 우리가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다카 이야기를 할게요. 뭐 다카는 사실 지겨워요. 다카 얘기. 왜냐하면 진짜 너무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뭔가 법안이 나왔다가 들어가고 또 뭐 다카가 위법이었다, 어쨌다, 뭐 수프림 콜트까지 갔다가 뭐 법정 공방전도 너무 많고 그렇죠. 사실 너무 근데 뭐 오늘 요번에도 그 린시 그라함이라는 그런 공화당 상원의원하고 네. 그다음에 딕 더빈이라는 민주당 상원의원하고 둘 다 법사위원회에 이제 소속이 돼 있어요. 한 분은 네. 의장이고 한 분은 네. 이제 중진 의원인데 이분들이 또 2023년형 드림 액트를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걸 그래서 발의를 인트로듀스를 했구나. 했어요. 네. 사실 뭐 이런 얘기 들어도 하나도 반갑지도 않고 하나도 뭐 새로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카가 생기기 전부터 정말 20년 전부터 드림 액트라는 건 항상 추진을 해왔거든요. 야, 근데 20년이나. 그것이 20년 동안 그냥 드림으로 남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또 2023년 판 또 드림 액트를 뭐 내용은 비슷해요 다. 해마다 이게 회계 예, 연도마다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되는데.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카이신 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 한 58만 9천 명 정도 지금 현재 있고요. 와, 예. 한인들도 한 5만 5천 5만 명 정도가 넘어요. 아니야 5,500명 5,500. 정도, 예, 5,500명 정도가 돼 있어요. 한 뭐 10분의 그 100분의 1 정도 되죠. 한인들은 대부분 이제 그러네요. 멕시코나 뭐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주로 이제 있고요. 남미계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주로 그렇고 한국인들이 한 5,500명 정도. 한 5천 지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정도가 있는데. 사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신규 다카 신청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이가 이제 15세 이상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예전에 2012년에 정말 꼬맹이였던 애들이 지금 그러네. 10년이 더 지나서 15세가 돼서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들이 신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가 됐으니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줄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다카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저 영주권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뭐 신분 다른 신분 저 회사에서 H1B 스폰서 해준대요. 아니면 회사에서 취업 이민 스폰서 해준다는데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이 상당히 많으세요. 많구나. 대답은 보통 노예요. 그렇죠. 노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카는 합법적으로 부여된 넌 이미그런 비이민 비자 신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비이민 비자 신분이라고 하면 학생 비자다, 아니면 뭐 H1B 비자다, 뭐 E2 비자다 이런 이제 비자 그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합법적인 신분이 있어야지 신분 변경도 되고 영주권 신청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 한 가지 예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요? 사실 다카에서는 사실 저번에 한 일주일 전에 혹시 슈퍼볼 경기 그 있었잖아요. 예. 아 맞아. 그 거기 한국이 거기 한국인이 네. 나와서 아너리 캡틴으로 나와서 그렇죠. 동전 타스 해가지고 공격권 정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박혜정 씨인데요. 그 사람이 다카였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카였는데 거기는 이제 군대를 가갖고 시민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예외적으로 매분이 프로그램이 다카한테도 열렸었던 적이 지금은 없어요. 맞아요. 예전엔 열렸었어요. 예, 그래서 다카에서 시민권 영주권 없이 바로 미국 군대 가면 시민권 받으니까 그런 경우인데 네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미 할 수 없는 거고 안 되고. 다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서 영주권 신청하는 게 유일한 거였는데 네. 이제 그 외에 일반적으로 자력으로 내가 누구한테 스폰서 받아서 할 수 있는지 네. 이제 특히 취업 이민 같은 경우 그런 걸 물어보는데 이민법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입국 금지 조항이에요. 그 입국 금지 조항이라는 조항? 게 뭐냐면 네. 180일 이상 불법 체류를 하면 3년 입국 금지가 되고요. 네.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하면 10년 입국 금지가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한 6개월 이상 불법 체류를 했는데 나갔어요. 그럼 3년은 못 들어와요, 미국을. 일반적으로. 무슨 웨이버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어렵고 일반적으로 네네. 3년을 기다려야 돼요. 3년. 그다음에 1년이 넘었으면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네. 근데 다카 같은 경우 이제 불법 체류한 기간이 있으면 네. 나갔다가 10년을 못 들어오니까
해외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외적으로 여행 허가서를 가지고 나갔다 오는 건 돼요. 다카에서도 여행 허가서 하는 수는 경우들이 있죠. 있거든요. 무슨 뭐 이멀전시나 아니면 출장을 가야 되거나 이렇게 예외적으로 학교를 간다든가 해외에서 그러면 예외적으로 하는 그 여행 허가서 하는 거를 허용을 했어요. 네. 그거 외에는 다카든 아니면 다른 신분이든 해외에 나가면 그런 입국 금지 조항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요. 아니면 내 자식이 시민권이 돼서 나를 초청을 해요. 그럼 나는 합법적으로 입국만 애초에 했으면 내가 여기서 20년을 불법으로 있었든 뭐 상관이 없거든요. 합법 신분이든 불법 신분이든 영주권 하는 데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건 어디에 국한되냐면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직계 가족이라 하면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 아니면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예요. 그게 직계 가족이에요. 네. 그런 거 빼놓고는 여기서 그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카 같은 경우는 해당이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카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큰애가 있고 큰애가 다카예요. 얘가 어렸을 때 이렇게 온 거예요. 뭐 5살 때 뭐 이렇게 와가지고 둘째, 셋째를 낳았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시민권자가 됐잖아요. 그치. 그럼 얘네가 이미 장성을 했어요. 벌써 21세가 됐어요. 예. 그럼 부모님을 초청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으세요. 예. 근데 우리 큰애가 남은 거예요. 다카인 애가. 그치. 다카인 애가 얘는 영주권을 못 받는 거죠. 예, 왜냐면 예. 뭐 동생이 초청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고 나신 다음에 내가 이 아이를 초청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봐요. 다카인 자식을. 그러면 사실 부모님이 그 미혼 자녀를 초청을 하면 한 7년, 6년, 7년 이렇게 걸려. 지금 좀 영주권 문호가 뒤로 후퇴해서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 6년, 7년이었어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신분, 다카라는 거는 정식 비移民 비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그다음에 불법 체류를 한 적이 있으면 그 못해요. 불법 체류가 예외가 되는 거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만 되지 되는 거니까. 영주권자가 자식을 초청한다 이러면 안 안 되거든요.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오늘 그 예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민법에 아까 제가 3년 입국 금지, 10년 입국 금지 조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해당 안 되는 게 18세 미만이에요. 내가 18세 미만에 불법 체류를 아무리 했어도 나갔다가 3년, 당신은 10년 그러니까 입국 금지야라는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세 미만은 그 입국 금지를 그 트리거를 한다 그러는데 트리거를 하는 불법 체류 일수에서 가산 안 해요. 18세까지는. 그래서 내가 5살 때 와서 18살 때까지 계속 불법 체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불법 체류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구나. 18세 예외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예외는 18세 그럼 전에 다카를 했어요. 내가 2012년에 18세였어요. 2012년에 다카가 생겼거든요. 네네. 그때 생길 때 바로 다카를 그때 15세부터 할 수가 있었으니까 15, 16, 17 이런 아이들이 했어요. 예. 그러면 다카로 연결이 됐으면 다카 기간도 10년 입국 금지를 트리거하는 불법 체류 일수에는 안 넣어요. 안 들어가는구나. 예, 그래서 나는 18세 미만의 다카를 해서 지금까지 다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다른 비자를 가지고. 그 얘기는 그렇구나. 뭐냐면 영주권을 스폰서를 받아서 미국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영주권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합법 신분인 학생 비자라든지 취업 비자라든지 이런 합법 신분이 있는 사람만이 해야 되고 다카는 그런 합법 비移民 비자 신분은 아니지만 불법 체류에 가산을 하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다 하고 해외에 나가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그래서 가능하구나.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그래도 우리 둘째 덕분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덕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네. 우리 큰아이는 정말 된다. 꼬맹이 때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 너무 막 정말 울고 그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에, 어떡해. 그런 분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영주권자가 된 다음에 아이를 초청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한 6년 7년이 지나서 내 순위가 다가왔어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직접 영주권 인터뷰 가서 받지는 못하고 네. 해외 그러니까 한국인이면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불법 체류 일수가 그 가산이 안 되기 안 때문에. 돼서.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18세가 넘지 않아요? 아니요.
다카를 했을 때 18세가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다카 중임 그렇죠. 다카에 들어가 있으면 18세가 넘어도 계속해서 불법 체류는 계속해서 불법 체류 일수가 가산이 안 되니까. 되니까. 그리고 18세 미만은 안 되니까. 그래서 15세부터 열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한 20세, 25세 그때 31세까지 다카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18세 미만의 다카를 했고 지금까지 네. 쭉 이어져 온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영주권을 할 수가 있고요. 가능하네. 부모님이 초청을 하면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취업 이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건 정말 질문이 많아. 회사에서 다들 다카 그 학생들이 나가서 네. 정말 이 사회의 일꾼으로 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회사 다니는 당연하죠. 사람들도 많고요. 일단 취업 그 허가서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고 나서 일을 잘하니까 내가 스폰서 해줄게. 어. 취업 이민 진행해. 라고 해서 오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다카했던 기간을 따져봐 갖고 내가 18세 미만에 하고 지금까지 계속 다카를 유지했으면 취업 이민은 한 1년, 2년 정도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영주권을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오면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영주권 진행은 여기서 하고 쭉 다 하죠. 하고 다 인터뷰만 한국 가서 그런 해가지고 셈이죠. 와서 그러니까 인터뷰라기보다도 이미그런 비자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비자 신청을 해외에서 하는 걸로 나중에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I-485라는 신분 조정 신청서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신분 조정이 안 돼요. 아니니까. 내가 지금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윗바닥에 있는 그 신분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카라는 신분은 조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이민 비자 신청을 하는 건데 그렇게. 들어올 때 입국 금지 조항이 안 걸리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네요. 예, 예. 그 방법도 있구나. 근데 이거를 잘 대부분이 모르시죠? 아주 모르세요. 이거를 거의 잘 모르세요. 많이 안. 야. 그다음에 첫 번째는 잘 모르고 예, 예. 또 두 번째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나가도 될까 이제 그치, 그런 못 분들이 들어올까 있는데 봐 또. 이제 이거 외에는 다카인 경우든 아니든 간에 네. 내가 신분이 없는데 영주권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부모님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굉장히 힘드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면 너무 연로하셔서 내가 서포트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드십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다른 데서 취업 이민 스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니면 부모님이 나를 초청해서 받고 그러면 여기서 신분이 없으면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그럴 때는 부모님의 익스트림 하드십이라는 극도로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을 네. 잘 설명을 하면 I-601A 웨이버라는 걸 받아서 나가서 다시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어. 그 사람들은 이제 18세 미만에서 다카를 계속 있었다 없었다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이요.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18세 미만에 받아서 다카를 한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이 그냥 나가서 그냥 인터뷰 받고 가능하다. 오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 있네요, 진짜. 조금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길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카로 신분 유지하고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 진짜. 그렇죠. 근데 처음에 다카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대부분 다카를 다 계속 유지하죠. 하고 있으니까. 유지하는데 이 다카를 제때 갱신을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끝나기 전에 잘 갱신을 하고 그래야 이렇게 연결이 되지. 네, 이게 네. 끊기면 안 되지. 끊기면 이게 문제가 그 사이는 이제 떠가지고 그 불법 신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가입만 안 되지 갱신은 가능하죠. 갱신은 가능하죠. 그래서 갱신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갱신 신청해서 하고 하셔서. 그래야지 저 취업 그 허가서도 나와서 계속해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방법이 있긴 있네요. 그래서 다카 아이고, 지금 참. 10년 넘었는데 이제 다카에 대한 그런 5만 가지 질문 중에서 정말 제가 항상 마음 아픈 게 다 스폰서 있어서 하고 싶은데 다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따져서 저는 이제 18세 미만이고 이런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해당자가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12년 당시에 다카를 처음에 시작할 때 또는 다카를 약간 처음 시작할 때 자기가 18살 전이었는데 보통 다카는 15살부터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15살이 그 계속 되는 사람들은 다카를 신규를 계속 받았었잖아요. 네네. 그때까지 한 사람들은 해당이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아서 본인이 영주권을 하고 시민권을 해서 그 다음엔 또 부모님을 초청하는 또 그런 경우가 또 반대로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냥 하나의 뭐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이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분명히 방법은 있으니까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조문경 변호사님께 꼭 연락해서 여러분. 저 아니래도 변호사님 연락해서 이런 거 이제 그래요. 좀 분명히 말씀을 방법이 드리면서 있으니까. 예, 네. 어떻게든 좀 뭔가 어떤 출구가 이게 있으면 찾아서 가야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당연하죠. 모르고 그냥 묻어버린 경우가 그러면 상당히 안 되니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모르시는 분 좀 그 나중에 어머 내가 그걸 그때 알았더라면 그렇지.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내가 영주권 되고 나서 바로 내 아이를 초청했더라면 지금쯤은 하는데 나중에 시민권 하러 오셔갖고 왜 신청 안 하셨어요 했더니 몰랐어요. 어떡해. 시민권 돼야 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분들 많아. 그러면 큰일이다. 벌써 5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와서 할 이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네. 분명히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혹시 주변에 있으시다면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들 얘기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조문경 변호사님이셨습니다.